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을 철폐하겠다, 흉상을 그대로 둬야 된다. 전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좌파 정권이다, 우파 정권이다. 현재도 좌우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좌파 정권일 경우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우파 정권일 경우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뉴스에는 우리가 홍범도라고 해서 독립군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은 없다라고 봐요. 전 국민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의 영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좌파와 우파가 달라지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들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호불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좌파, 우파, 이념에 초점을 맞췄을 때 생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하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그 주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배운 시절에는 김자진 장군을 최대로 쳤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이러한 시절에는 우파 정부 입장에서는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의 상당한 주역이고 홍범도 장군 역시 역사책에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신으로 독립운동에 의병 활동을 하였다 정도만 소개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홍범도 장군의 지위가 격상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다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도래되고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는 부패를 낳고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가 건설된다. 마르크스 5단계 이제 자본주의 붕괴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킨 자가 있었으니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든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혁명이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만듭니다.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다라고 해서 이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이념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초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서기장 총수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혁명가다라고 해서 이론을 가지고 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자본주의에 의해서 찌든 부패된 부분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등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혁명가예요. 혁명가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실현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인데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1917년경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특히 만주 쪽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하던 분의 일본 쪽에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실시되고요. 홍범도 장군은 그걸 피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만났던 분들, 러시아 쪽에서는 레닌이나 트로츠키라고 해서 레닌의 후계자가 홍범도 장군을 만나는 상황.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공동의 목적은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한국이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손을 잡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대 서기장 레닌, 후계자 중에 한 명인 트로츠키와도 연대를 갖게 됩니다. 좌파 우파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좌파 쪽에서는 스탈린과 트로츠키 그리고 레닌은 완전히 다른 사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독재를 꿈꾸고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독재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레닌과 트로츠키는 혁명가다.
마르크스주의를 실현시킨 혁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좌파 우파의 갈등, 우파가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레닌이든 트로츠키든 아니면 스탈린이든 사회주의 이념에 빠진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요. 좌파 쪽에서는 레닌과 트로츠키 이런 혁명가들은 다르다, 스탈린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집권자에 따라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굉장히 격상하는 부분이 있고 격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닌이 병세가 악화되면서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그 밑에 서기장을 놓고 차후 후계자를 놓고 다툼을 하다가 트로츠키는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탈린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권좌를 장악을 하죠. 그러면서 독재가 진행되고 강제 이주 정책이 펼쳐지고 카자흐스탄으로 홍범도 장군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논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념이에요. 좌파, 우파, 우리나라 집권한 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념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몫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흉상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역사책에 한 줄 정도 소개된 의병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러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호불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좌파와 우파로 나눠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들, 러시아로 들어가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설립되고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를 만났던 홍범도 장군, 그 뒤에 스탈린이 장악하면서 내팽개진 부분이면서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 정책까지 펼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피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동했다가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설립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한 일개 획을 그으신 분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파 쪽에서는 하지만 거기서 왜 공산당, 소련에 대한 공산당 일원이 되었는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없지만 그래도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이 아닌가,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좌파 쪽에서는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고 좌파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의 경우에는 그 강요들이 과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상당히 표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상당히 격상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우파가 득세하는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없지만 그 뒤의 상황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합류돼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홍범도 장군의 이념적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흉상 철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완전히 180도 다른 부분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독립운동에 있어서 홍범도 장군은 호불호가 없습니다. 항일 운동에 있어서 홍범도 장군으로서의 역할은 호불호가 없는데 이것은 이념적으로 좌파를 지지하느냐 우파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념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생각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고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흉상 철거에 동의를 할 것인가, 흉상을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부분들, 국민 스스로의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